파리올림픽 영국 대표로 파리를 찾았던 한 선수가 한국 선수촌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양손 가득 나옵니다. 이에 다른 영국 동료 선수들도 흐뭇해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영국의 선수예요. 지금 저는 파리올림픽위원회에서 제공한 끔찍한 숙소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정말이지 수준 떨어지는 이 숙소에 있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사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부터 이번 올림픽은 재앙이 될 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지만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헛소문을 낸 것일 거라고 믿었어요. 전 파리 올림픽이 그렇게 엉망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올림픽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역사적인 이벤트고 프랑스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인데 준비가 부족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도쿄올림픽 때 박스로 된 침대를 사용하고는 기겁했던 경험도 했었는데 파리는 그보다 훌륭하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파리에 와보니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바보 천치였더라고요. 파리 올림픽은 상상 이상으로 최악이었어요. 숙소는 좁고 시설은 낡았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위생조차 지켜지지 않는 듯 했어요. 샤워기를 틀면 묘하게 냄새나는 물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게다가 공식 경기가 치러질 예정인 센 강도 말 그대로 똥물이었어요. 강 주변을 걸을 때마다 코를 찌르는 악취와 떠다니는 쓰레기들은 파리올림픽위원회가 그동안 얼마나 위생관리에 소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죠. 사실 저는 저희 영국인이었던 조씨가 운영하는 영국 남자라는 채널과 조씨의 와이프 가비가 운영하는 국가비 채널을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연도 쓰게 된 것이죠. 파리올림픽에서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은 파리의 살인적인 더위였어요. 현재 파리의 평균 기온은 40도이고 습도는 80%로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았던 도쿄올림픽보다 훨씬 더 덥고 습한 수준인데 충격적이게도 파리올림픽위원회는 숙소에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번 올림픽이 친환경 올림픽이기 때문이었어요. 올림픽위원회는 저탄소 타령을 하며 제일 먼저 선수단 숙소에서 에어컨부터 빼버렸고 그렇게 저희 선수들은 이런 찜통 속에서 지내게 된 거죠. 그나마 해가 지고 난 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조금 나았는데 문제는 숙소 창문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열어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벌레들이 끊임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더위를 피하자면 창문을 열어둬야 했는데 그러면 벌레가 들어오고 그러면 벌레에 물려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날들이 지속되자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감은 물론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프랑스는 대체 왜 이렇게 올림픽 준비를 엉망으로 한 걸까요? 전 세계 손님들과 엘리트 선수들을 초대해놓고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그럴싸한 말만 내세우면 다인가요? 저탄소, 타령이나 하면서 우리 선수들만 고생시키고 있는 이 행태가 정말 우습기 짝이 없었죠. 파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투지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저는 제 한계를 시험하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었죠. 하지만 파리의 살인적인 더위와 열악한 환경에 그 의지는 모두 다 꺾이고 말았어요. 무엇보다 최악인 것은 파리올림픽위원회 구성원 중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도 유럽인이기에 올림픽이 유럽에서 열린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쁘고 기대됐었어요. 특히 프랑스 파리는 예술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세계적인 거장들과 예술품, 유적지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파리 올림픽을 기대했었죠. 파리는 아름다운 유적지들이 많고 에펠탑과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같은 명소들이 가득한 도시니까요. 또 프랑스 사람들의 예술적 감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들이 어떤 개회식을 보여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프랑스는 난해하고 기괴한 개회식으로 전 세계인들을 실망시켰어요. 개방적이라거나 자유롭다는 말로는 감싸줄 수 없을 정도로 이번 개회식은 지나치게 난해하고 추했어요. 그건 마치 예술적인 감성을 표현하려다 실패한 듯한 느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로 가득했어요. 개회식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와 뉴스에서는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넘쳐났죠. 심지어 파리 올림픽 개회식 영상들은 현재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을 정도로 못 볼 꼴이었다는 말이 들리고 있으니 정말 역대 최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파리 올림픽은 저에게 악몽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이라도 맛있었다면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 텐데 이번 올림픽은 무슨 저주라도 받은 것인지 음식조차 형편없었어요.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입에 대는 순간 바로 뱉어내야 할 정도로 끔찍한 수준이었어요. 매번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과연 이곳이 음식으로 유명한 프랑스가 맞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선수촌 음식이 왜 이렇게 나온 것인 줄 아세요? 이 역시 올림픽 조직위가 사랑하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 운동 때문이었답니다. 저희 선수들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고기는 코빼기도 보지 못하고 풀떼기만 가득한 식사를 해야만 했죠. 하지만 채소만으로 구성된 식사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우리 선수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아니, 턱없이 부족했죠. 매일 친환경 식단을 먹으며 배고픔에 시달리자 정말이지 허기에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어요. 밤마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안고 잠들어야 했고 그나마 겨우 잠이 들면 꿈속에서 고기가 나오더군요. 어느 날은 꿈속에서 고기 중얼거리다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깨고 보니 제가 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참, 얼마나 고기가 간절했으면 꿈에서까지 고기를 먹다니 정말이지 울고 싶었답니다. 예전에 프랑스 국민들이 빵을 달라며 폭동을 일으키고 결국 배고픔을 못 이겨 프랑스 왕과 왕비를 끌어내린 역사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들이 왜 그랬는지 격하게 공감이 돼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 분노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선수촌에 모인 각국의 엘리트 선수들도 식단 문제로 불만이 폭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고된 훈련과 경기 일정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고효율의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매번 채소나 두부 같은 것만 먹으니 도저히 몸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일생일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어제 저녁 한 선수가 불만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런 맛대가리도 없고 영양도 고려하지 않은 채식만 하면서 대체 어떻게 올림픽을 치르라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가 토끼도 아니고 풀만 먹으면서 살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이런 걸 먹으면서 어떻게 힘을 내서 운동을 하란 말이에요? 이 선수의 말에 다른 선수들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그렇게 선수들의 대화는 점점 거세져 가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거기에 힘을 보탰죠. 저는 요즘 고기를 먹는 꿈을 꾼다니까요. 그만큼 고기가 간절하다는 거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탄소 발자국 줄이려다가 제 명줄이 먼저 줄어들게 생겼다고요. 제 말을 들은 선수들은 다들 씁쓸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다 같이 모여서 불만을 털어놓으니 조금이라도 답답한 속이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다시 한숨이 나왔죠. 왜냐하면 결국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올림픽은 전 세계 엘리트 선수들이 평생 피땀 흘리고 운동하며 기대해온 꿈의 무대인데 이런 엉망진창인 식단을 먹으면서는 절대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었고 이러다가는 정말 올림픽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파리 올림픽 선수촌이 제공하는 음식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던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또 저는 땡볕 아래에서 훈련을 마친 뒤 또 에어컨도 없는 숙소에서 풀떼기를 먹을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저와 달리 한국 선수들은 매일 육즙이 가득한 고기 도시락을 배달받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분명 헛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한국의 배달 서비스가 유명하다지만 여긴 프랑스야. 그리고 한국이 우수한 건 알지만 유럽에서 온 우리도 이렇게 고기를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데 한국도 아닌 프랑스에서 고기 도시락을 배달받는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그렇게 말하며 한국의 고기 도시락 이야기를 헛소문으로 치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이 특별히 배달받고 있다는 고기 도시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기 시작했고 결국 그 소문은 선수촌 전체에 퍼져나갔죠. 한국 선수들이 고기 도시락을 받는 걸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진짜 육즙이 가득한 스테이크에 각종 사이드 요리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고. 이 말까지 들은 이상 저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헛소문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이 소문인지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직접 한국 선수촌으로 가보았답니다. 긴가민가 하며 한국 선수촌을 향해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부터 고소한 냄새가 풍겨오더군요. 그리고 제 배는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꼬르륵 소리를 냈죠. 그 순간 저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곳에 환상적인 음식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홀린 듯이 한국 선수촌으로 다가갔고 잠시 후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한국 선수들은 정말로 육즙이 가득한 스테이크와 다양한 사이드 요리가 담긴 도시락을 실시간 배달로 받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한국 선수 한 명을 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국 선수들은 고기 도시락을 매일 배달로 받아서 먹고 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러자 그 한국 선수는 뭐 그렇게 당연한 것을 묻느냐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한 저 무심한 태도는 뭐란 말인가요? 한국 선수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든 이런 특별한 식단을 먹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한국 선수에게 다시 한번 질문했죠.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훌륭한 식사를 선수들에게 매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지금 몇 날 며칠 풀만 뜯고 있는데요. 그러자 한국 선수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놀라운 고기 도시락의 뒤에는 한국의 특급 노력이 있었어요. 한국은 좋은 경기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양가 있는 식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파리올림픽위원회가 채식만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즉시 프랑스로 15명의 최고의 요리사를 파견했다고 해요. 한국 선수단에게 맛있고 균형 잡힌 도시락을 매일 제공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요리사들은 한국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한국의 철저한 준비와 배려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최근 들어 한국 선수들이 훌륭한 경기력을 발휘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죠. 우리 영국 선수단은 균형 잡히지 못한 식단과 품질이 떨어지는 음식 재료 때문에 매일같이 불만이 쏟아지고 있었고 심지어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가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망신살이 있는 대로 뻗쳐 있는 상황이었죠. 올림픽에 참여하며 경기 때문이 아니라 식사 때문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줄은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 선수들은 마치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 끼니마다 고기가 포함된 환상적인 도시락을 제공해주고 있었고 혹시라도 선수들이 밥맛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각종 양념을 한국에서 공수해오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더해 주먹밥처럼 간편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기력 보충용 사골국을 따로 보온병에 담아주기도 했죠.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맞춤 서비스였고 이런 세심한 배려와 지원 덕분에 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국가의 케어를 받는 한국 선수들을 보자 진심으로 너무 부럽더군요. 질투심이 나서 그만 돌아서려는데 하필 그 순간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고 저는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딱 죽고 싶을 만큼 너무 창피했어요. 제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게 물들었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못한 탓일까요? 배고픔이라는 본능이 창피함을 이겨버렸어요. 배고픔은 제 자존심까지도 한순간에 무너뜨렸고 결국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 혹시 괜찮다면 저도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뱉자마자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저를 비웃지 않았죠.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듯 저에게 도시락 하나를 통째로 건네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거 남은 도시락인데 전부 드셔도 괜찮아요. 이쪽으로 와서 같이 식사하세요. 저는 처음 보는 타국의 선수에게 선뜻 호의를 베푸는 한국 선수들에게 얼떨떨함을 느끼며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선수들은 편하게 먹으라며 자신들의 옆자리까지 내어주더군요. 그러고 보니 이곳은 올림픽이었죠. 전 세계인이 한데 모여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이 바로 올림픽인데 저는 파리에 온 뒤 한국 선수촌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정신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스테이크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는데 한 입 먹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고소한 맛에 저는 너무나도 황홀해져 버렸답니다. 그런데 스테이크도 정말 훌륭했지만 이 도시락의 진가를 느끼게 해준 것은 다양한 사이드 디쉬들이었어요. 먼저 감자채 볶음을 먹었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답니다. 감자채는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계속 먹게 되는 마력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감자채 볶음은 간단한 요리처럼 보였지만 그 맛의 깊이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왔죠. 다음으로 진미채라고 알려준 것도 먹어봤는데 이것도 정말 매콤하게 맛있었어요. 진미채는 씹는 식감이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매콤달콤한 양념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훌륭한 사이드 디쉬들이 함께하니 도시락의 맛이 더욱 풍성해졌고 단순히 운동하기 전에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사 자체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니까 동료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풀떼기만 먹으며 고생하고 있는데 이 환상적인 음식을 먹게 해주고 싶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선수들에게 혹시 도시락을 더 나눠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이 도시락을 조금 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 동료들도 오랫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도 이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맛보게 해주고 싶어요. 한국 선수들은 같은 선수끼리 돕고 살자며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고 그렇게 저는 서둘러 동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저를 따라온 동료들은 한국 선수들이 진짜로 고기 도시락을 나눠줬다는 것에 1차로 놀랐고 이어서 환상적인 도시락의 맛에 2차로 놀라게 되었죠. 모두 저마다 감탄사를 연발하며 정신없이 한국 도시락을 먹어 치웠답니다.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이 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저는 앞으로 파리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죠. 그런 감사의 의미로 저는 한국 최고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모두가 이에 동의하며 웃음을 지었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한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 나라가 이런 분위기를 즐기지 못했는데 그건 바로 일본이었죠. 일본 선수단은 선수촌 내에서 한국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답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함께 어울려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죠. 어느 날 일본 선수단 옆을 지나가면서 들으니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수군거리고 있더라고요. 대체 왜 모두가 한국만 좋아하는 거야?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 한국 따위가 아니라 우리 일본이라고? 이 말을 들은 저는 너무 기가 막혔죠.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한국 선수들이 못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따로 일본 선수단을 찾아가서 한국 선수단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선수들은 소중한 제 친구들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저는 일본 선수단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내가 뭘 봤는 줄 알아요? 당신들이 한국 선수들 뒷담화하던 것 다 봤어요. 한 나라를 대표해서 여기까지 와놓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당신들 한국 선수들에게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국 선수들 인기 많은 걸 배아파하지만 말고 당신들도 한국 선수들처럼 다른 나라 선수들을 선의로 대해요. 음침하게 뒤에서 욕하고 다니지 말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일본 선수는 반성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한국 선수들이 우리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던가요? 진짜 한국은 일본에 신경 꺼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징그럽게 우리한테 집착하면서 싸우려고 드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일본 선수단은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국의 실체를 알리겠다며 라운지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체 저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려는 것인지 불안해하며 따라갔죠. 물론 모든 선수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일부 선수들이 유독 한국에 대한 경계심, 경쟁심, 여하튼 예민하더라고요. 잠시 후 각국의 선수들이 옹기종기 모여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던 라운지에 일본 선수단이 도착하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이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본 선수단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기도 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일본 선수는 거침없이 준비한 말들을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다들 이번 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하는 초대형 참사가 터진 것 알죠? 만약 한국이 누구나 인정하는 강대국이었어 봐. 올림픽위원회가 국가의 이름을 잘못 소개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겠어요. 이건 초라한 약소국인 한국이 침몰하는 중이라는 증거죠. 너무나도 분했지만 이번 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이 북한으로 잘못 소개되는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일본 선수들의 주장에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고 마침 지금 라운지에는 한국 선수들도 없어서 이곳은 일본 선수단의 동무대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침몰한다고? 헛소리, 침몰은 너희가 하고 있는 거겠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독일에서 온 여자 선수로 그녀는 평소 다양한 한식을 즐기며 한국 선수들과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는데 일본 선수단의 한국 조롱이 도를 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선 것이었죠. 너희는 살면서 이름 잘못 부르는 실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살면서 한 번도 헷갈린 적 없어요? 고작 그런 걸로 국력 운운하는 건 너무 우습지 않아요? 게다가 국력은 그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죠. 한 국가의 올림픽 활약상은 경제 지표나 군사력처럼 국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 다들 알죠?
현재 한국은 양궁, 사격, 펜싱까지 다양한 종목에서 모조리 금메달을 휩쓸고 있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이에요. 한국을 약소국이라고 부르는 건 너희의 열등감을 나타낼 뿐이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고, 이어서 수많은 전 세계의 한국 지킴이들이 그녀에게 동조하며 한국 건드리지 마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선수단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깨갱하며 조용히 자리를 떠나버렸죠. 그렇게 일본 선수단이 떠난 뒤 우리는 이 독일 선수의 놀라운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아시아 역사 교수님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동아시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 선수단이 한국에 뿌리 깊은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이었어요. 때마침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한국 선수들이 달려왔고, 사람들은 독일 선수가 앞장서서 한국을 변호해 주었다는 말을 전해 주었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국 선수들에게 독일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의 문화를 아주 사랑해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죠.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무례한 말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독일 선수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해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조상 이야기였어요. 한국에는 예전부터 뛰어나게 활을 잘 쏘는 위인들이 여럿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주몽, 이성계,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했죠. 이들은 그냥 활을 잘 쏘는 수준이 아니라 신의 경지에 오른 인물들이라 신궁이라고 불렸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인들이 양궁에 강한 이유는 신궁의 후예라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 말이죠. 이 이야기는 선수촌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선수들이 한국인들의 활솜씨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각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을 만나면 너희들이 신궁의 후예라며? 라고 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곤 했죠. 또 어느 날은 한국 양궁팀의 훈련을 구경하러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더군요. 가만 보니 모두 한국 선수들이 활 쏘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활을 쏠 때마다 화살은 관역의 중심에 정확히 꽂혔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죠. 신기한 것은 한국 선수들은 옆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는 또 신궁의 후예는 정신력도 강한 것 같다고 모두가 수군거렸죠. 그렇게 한국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단연화제의 인물이자 스타로 지내고 있어요. 이제 한국의 위상은 단순히 스포츠에서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었죠. 어느 정도냐면 한국 선수단은 인기가 너무 많아 몸살을 앓을 지경이랍니다. 매일같이 전 세계 엘리트 선수단이 한국 선수단을 찾아와 극성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처음에 올림픽 선수촌 내에서 K-푸드로 시작된 한국 열풍은 K-팝과 K-뷰티로 점차 퍼져나가고 있어요. 요즘 선수촌 곳곳에서는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몇몇 젊은 선수들은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고 그 영상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폭발적인 조회수와 좋아요를 기록하죠. 이건 전부 매력적인 한국 문화가 가진 힘이랍니다. K-뷰티 역시 선수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프랑스의 한 체조 선수는 요즘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에 완전 미쳐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 후 그녀의 피부가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그녀는 선수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국 화장품을 사. 아직 안 샀어? 왜? 한국 화장품은 마법이야. 내 피부 좀 봐. 여태까지 살면서 내 피부가 이렇게 부드럽고 깨끗했던 적은 처음이야. 그녀의 추천으로 많은 선수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요즘 선수촌 안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쓰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정도랍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는 선수촌 내에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한국 선수들은 이러한 인기를 즐기면서도 다른 나라 선수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과 어울리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았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올림픽 선수촌은 전 세계 선수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간이 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분명 악몽처럼 느껴지던 공간인데, 요즘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문화가 있죠. 사실 요즘은 한국의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큰일이에요. 전 세계 선수들이 이제 한국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한국 선수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라도 하려는 듯 한국 선수들을 붙잡고 올림픽이 끝나도 한국에 가지 말아요 와 같은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면 한국 선수들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도 여기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파리를 떠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쉬워요. 대신 언제든지 한국에 놀러 오세요. 한국은 늘 여러분을 환영해요. 그 말을 들은 저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은 올림픽이 끝난 뒤 한국에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장을 넘어 문화 교류와 우정의 장인 것 같아요. 사실 파리는 아직도 덥고 선수촌 숙소는 열악한 환경이에요. 다만 한국 선수단과 친구가 되었기에 저는 이곳이 이제 너무나도 고마운 공간이 되었답니다. 아마 파리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장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을 거랍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제가 무너질 뻔한 순간에 저에게 손 내밀어준 한국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파리는 정말 암담한 곳이었을 거예요. 파리에서 한국은 한 줄기 희망이자 빛이랍니다. 그런 빛을 자국에서도 해외에서도 한국은 끊임없이 보여주며 해외로부터 극찬받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에 전해진 소식이 너무도 충격적이라 전해집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와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 공간에서 수십 년을 거주해온 90대 노인이 있다 전해진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70여 년 전 발발된 한국 전쟁에 직접 자원해 참전했던 김영길 참전용사였는데요. 하지만 정전 후 뼈저린 가난 속에 살아야 했던 노인은 자신이 쉴 공간조차 없는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현재 피부암이란 병까지 앓고 있으며 무더운 여름, 씻기가 힘든 화장실로 인해 보일러실에서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한 달에 2번 오는 목욕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혹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정전 후 71년이 된 지금 처음으로 그에게 기적이란 것이 찾아옵니다. 참전 용사의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국내 기업이 망설임 없이 지원을 결정한 것인데요. 피부암을 앓고 있는 참전 용사에게 가장 시급한 화장실 수리를 우선적 지원하기로 결정하며 곧바로 공사에 들어갔고, 씻기조차 힘들었던 화장실은 현재 평범한 화장실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참전 용사의 수십 년간 간절했던 소망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전 용사는 현재 이 상황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한국인들의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는데요. 인프레쉬, 이곳은 현재 김영길 참전 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은 작년 부산에서 논란이 된 생활고로 8만 원어치의 식료품 절도를 저지른 참전 용사를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 지원한 주인공이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1천만 원 상당의 식사 상품권 제공, 10,000km가 떨어진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 가서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쉬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 기업의 행보에 세계는 열광했고 인프레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라는 답 한마디를 남겼죠. 인프레쉬가 이 같은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 평범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프레쉬는 후원 창구를 열어달라는 많은 요청에 최근 후원 티셔츠와 볼캡을 출시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라는 문구를 새긴 티셔츠와 함께 그들의 노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일상 속 역사를 기억하였음 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과 디자인으로 제작하였는데요.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쉬는 365일이 국경일인 듯 지금도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우튜브 역시 참전용사님의 소식을 듣고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영웅분들의 상황이 좋아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다른 나라 선수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올림픽 정신을 몸소 실천해 주었고 파리 올림픽을 더욱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저의 이 소중한 우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만 저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늘 올림픽 외적인 부분만 듣다가 선수분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에피소드를 들으니 신선하네요.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영혼